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살아남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최근 국내 기업 생멸 통계를 보면 새로 생긴 기업 가운데 3년 뒤에도 살아있는 기업은 45.9%입니다.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죠. 창업 후 2년을 넘기고 이제 3년 차에 접어든 A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매출도 어느 정도 생겼습니다. 연매출은 5억 원입니다. 회사 통장에도 6천만 원의 현금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정도만 보면 당장 위험한 회사처럼 보이지는 않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중요한 것은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만이 아닙니다. 그 돈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줄고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 몇 개월을 버틸 수 있는지까지 봐야 하죠. 창업 초기에는 언제 흑자가 날까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이 질문부터 해봐야 합니다. 흑자가 나는 그날까지 우리 회사가 버틸 수 있는가?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한 숫자, 현금 런웨이, 우리 회사에 남아있는 생존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업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창업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확장기와 안정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숫자라도 사업이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안정기에 들어선 회사라면 충분한 현금과 자본으로 일시적인 적자를 흡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기는 다릅니다. 쌓여있는 돈도 많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대출이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창업기에는 손익계산서의 이익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금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얼마 동안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가, 이것을 흔히 현금 런웨이라고 합니다. 런웨이는 원래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 달리는 활주로를 뜻합니다. 비행기는 출발하자마자 바로 하늘로 뜨지 않죠. 활주로를 달리면서 이륙에 필요한 속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창업기업도 비슷합니다. 사업을 시작했다고 바로 이익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을 만들고 직원을 채용하고 광고를 하고 고객을 확보하고 시장에 사업을 알리는 동안 돈이 먼저 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는 회사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자기 힘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업이 이륙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활주로가 끝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비행기라도 뜨지 못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품이 좋아도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도 시장 가능성이 있어도 사업이 스스로 현금을 만들어내기 전에 현금이 먼저 바닥나면 회사는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기의 질문은 우리 회사가 흑자인가 적자인가,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활주로가 얼마나 남아있는가,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자,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3년 차에 접어든 A 회사를 다시 보겠습니다. 연매출은 5억 원, 현재 회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은 6천만 원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당장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죠. 그런데 중요한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현금이 얼마나 빠르게 줄고 있는가. A 회사는 아직 사업이 완전히 안정되지 않아 1년 동안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모두 계산하고도 순수하게 줄어드는 현금이 약 1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년에 1억 원이면 한 달 평균 약 833만 원입니다. 계산은 어렵지 않아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현금 6천만 원을 매달 줄어드는 현금 833만 원으로 나누면 약 7.2개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과 같은 상태로 계속 운영된다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약 7개월입니다. 창업 후 2년을 넘겼고 연매출도 5억 원까지 만들었습니다. 통장에도 6천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의 흐름으로 다시 보니 회사의 생존 기간은 불과 7개월인 겁니다. 바로 이것이 현금 런웨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금이 6천만 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6천만 원이 많은 돈인지 적은 돈인지는 그 숫자만 보고는 알 수 없죠. 한 달에 300만 원씩 줄어드는 회사라면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달에 2천만 원씩 줄어든다면 3개월이면 현금이 바닥납니다. 그래서 창업기에는 현금이 얼마 있는지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현금이 얼마나 빠르게 줄고 있는가, 현금의 크기와 현금이 줄어드는 속도, 이 두 가지를 함께 봐야
우리 회사에 실제로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사업 구조가 아직 안정되지 않습니다. 매출도 흔들릴 수 있고 비용도 예상보다 커질 수 있죠. 앞에 A 회사를 다시 보겠습니다. 연매출 5억 원. 그런데 경기 둔화나 경쟁 심화로 매출이 20% 줄었다고 해보죠. 5억 원이던 매출이 4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직원 월급이나 임대료 같은 비용이 바로 20%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간 현금 소진액이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한 달에 빠져나가는 돈은 약 1,250만 원입니다. 현재 현금은 6천만 원. 다시 계산해 볼까요? 6천만 원을 1,250만 원으로 나누면 약 4.8개월, 불과 5개월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7개월이 남아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매출이 흔들리자 회사의 생존 시간이 7개월에서 약 5개월로 줄었습니다. 여기서 대표가 봐야 할 것은 매출이 20% 감소했다. 이 숫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우리 회사에 남아있던 시간이 7개월에서 5개월로 줄었다. 여기까지 봐야 합니다. 이게 구조를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적자를 내는 회사는 모두 위험한 회사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기업 하나를 보겠습니다. 쿠팡입니다. 쿠팡은 2010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로켓 배송 중심의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로켓 배송을 시작합니다. 직접 물류망을 만들고 물류센터를 확보하고 배송 인력을 운영하고 기술에 투자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겠죠. 그 결과 매출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적자도 함께 커졌습니다. 한국법인의 감사 보고서를 보면 2015년 매출은 약 1조 1천억 원, 그런데 영업 손실은 약 5,470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매출이 약 4조 4천억 원까지 성장했지만 영업 손실도 약 1조 1천억 원까지 커졌습니다. 매출 4조 원이 넘는 회사가 한 해 1조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낸 겁니다. 일반적인 중소기업이라면 이런 적자가 계속될 경우 사업을 유지하기 쉽지 않겠죠. 그런데 쿠팡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류센터를 늘리고 배송망을 확대하고 기술과 인력에 계속 투자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쿠팡의 적자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 조달까지 같이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2015년 쿠팡은 소프트뱅크로부터 1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합니다. 10억 달러라고 하면 규모가 바로 와닿지 않을 수 있죠. 당시 원화로 환산하면 약 1조 1천억 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3년 뒤인 2018년 이번에는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로부터 다시 20억 달러를 투자받습니다. 당시 원화로 약 2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 두 번의 대규모 투자만 합쳐도 3조 원이 넘습니다. 물론 이 돈이 단순히 적자를 메우는 데만 사용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류 인프라를 만들고 배송망을 확대하고 기술에 투자하고 사업 기반을 키우는 데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의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자금은 쿠팡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줬다는 겁니다. 그 자금으로 사업을 키우고 수익성을 개선할 시간을 확보한 것이죠. 쉽게 말하면 대규모 자금 조달을 통해 런웨이를 더 늘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쿠팡 사례를 큰 회사도 적자를 냈으니까 적자는 내도 괜찮다, 오랫동안 내도 괜찮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적자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보한 시간 동안 사업이 실제로 달라졌는가, 이걸 봐야 합니다. 쿠팡 한국법인의 독립재무제표 기준으로 보면 2023년 매출은 약 30조 7천억 원, 영업이익은 약 8,200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쿠팡 사례에서 볼 것은 오랫동안 적자였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버틸 시간을 확보했고 그 시간 안에 수익성을 바꾸어냈다는 것,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쿠팡의 사례를 보고 쿠팡도 오랫동안 적자했으니까 우리 회사도 조금 더 버티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쿠팡과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버틸 수 있는 조건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쿠팡은 앞에서 본 것처럼 조 단위의 외부 자금을 확보하면서 사업을 계속할 시간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에는 이런 선택지가 없죠. 그래서 같은 적자라도 회사 간 처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한 달에 5천만 원씩 현금이 줄어드는 두 회사가 있다고 해보죠. 한 회사에는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50억 원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는 1억 원밖에 없습니다. 둘 다 한 달에 5천만 원씩 현금이 줄어든다고 해서 같은 상황일까요? 전혀 다릅니다. 50억 원이 있는 회사에는 대응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1억 원밖에 없는 회사는 두 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업기업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적자의 크기만이 아닙니다. 그 적자를 감당하면서 회사가 스스로 현금을 만들어내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이걸 같이 봐야 합니다. 적자 자체도 위험합니다. 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그 적자를 감당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물론 적자를 오래 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도 현금이 계속 빠져나간다면 매출을 늘릴 것인지, 비용을 줄일 것인지, 사업 방식을 조정할 것인지, 추가 자금을 마련할 것인지 대표가 판단해야겠죠.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회사가 스스로 현금을 만들어낼 때까지 버틸 시간과 돈이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회사의 런웨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복잡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는 오늘 세 가지 숫자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첫 번째, 지금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얼마인가? 통장에 찍혀있는 돈이라고 해서 전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며칠 뒤 지급해야 할 직원급여, 거래처 대금, 세금처럼 이미 사용할 곳이 정해진 돈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정말 사업을 버티는데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두 번째, 한 달에 실제로 현금이 얼마씩 줄고 있는가? 여기서는 단순히 손익계산서의 적자만 보면 안 됩니다. 감가상각비처럼 비용이지만 실제 현금이 나가지 않는 것도 있고, 반대로 재고가 늘거나 외상매출금이 증가하면 손익에는 바로 나타나지 않아도 현금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달 동안 실제 현금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줄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두 숫자를 나눕니다. 사용 가능한 현금 나누기 월평균 현금 소진액. 이게 현재 우리 회사에 남아있는 대략적인 현금 런웨이입니다. 자, 이제 우리 회사의 런웨이가 몇 개월인지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를 더 봐야 합니다. 바로 우리 사업이 스스로 현금을 만들어내기까지 몇 개월이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현재 우리 회사의 현금 런웨이는 7개월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 계획대로라면 월별 현금 흐름이 더 이상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상태까지 12개월이 필요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어떻게 될까요? 남아있는 시간은 7개월, 필요한 시간은 12개월, 5개월이 부족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돈이 좀 부족한 것 같다가 아닙니다. 훨씬 구체적으로 바뀌죠. 현재 계획대로라면 5개월의 시간과 자금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대표의 질문도 달라집니다. 매출을 조금 더 빨리 끌어올릴 수 있는지,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지, 당장 필요하지 않은 투자를 미룰 수 있는지, 대표가 추가 자금을 넣을 것인지, 아니면 은행이나 투자자와 미리 자금 조달을 준비할 것인지 선택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런웨이를 계산하는 이유는 회사가 언제 끝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있을 때 무엇을 바꿀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창업기에는 두 개의 시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우리 회사에 남아있는 시간, 그리고 우리 사업이 스스로 현금을 만들어내기까지 필요한 시간. 이 두 시간을 비교했을 때 필요한 시간이 더 길다면 이미 자금의 공백은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있다면 대응할 시간도 남아있죠. 숫자를 보고 더 불안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안을 판단으로 바꾸기 위해 숫자를 보는 겁니다. 창업기의 현금은 단순히 통장에 있는 돈이 아닙니다. 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셨다면 회사 통장을 한번 열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숫자를 적어 보십시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 월평균 현금 소진액, 그리고 남아있는 개월수. 그 숫자가 18개월인지 12개월인지 7개월인지 3개월인지에 따라 대표가 오늘 내려야 할 결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적어보십시오. 우리 회사가 스스로 현금을 만들어내기까지 몇 개월이 필요한가? 남아있는 시간보다 필요한 시간이 길다면 문제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미리 알고 있다면 대표에게는 아직 선택할 시간이 있습니다. 창업기의 핵심 질문은 언제 이익이 날까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그날까지 버틸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사업은 매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하기까지 회사를 버티게 하는 것은 결국 현금이고 그 현금으로 얼마나 오래 버틸지를 결정하는 것이 비용과 자금의 구조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회사가 창업기를 지나 성장기로 들어가면서 생기는 또 다른 문제, 성장기의 운전자본 구조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